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조원들과 함께 무슨 책을 선정할까 고민하다가 기계공학과와 관련된 책에 대해 리뷰를 남기는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블로그를 보고 이 책에 대해 흥미가 생겨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독서해야 할 책을 고르던 중 기계비평이라는 저자 이영준의 책을 보고 저자는 우리와 달리 기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 탐구 주제인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여러 방면으로 묘사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부분은 기계비평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비평의 근거는 기계인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계인간은 기계를 떼어버릴 수 없는 처지가 된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마치 인간이 떠나고 난 세계 속에서 벌어진 듯한 기계와의 풍경입니다. 이 풍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평가의 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적 지식을 다른 지식과 비교하여 가시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적 지식 말고도 향해와 청기에 대한 지식, 행정적 지식, 차원적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를 들어 기계에 활용되는 자동차, 엔진, 선박 등의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원적 지식은 소문들, 미신들, 징크스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머큐리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기계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우리가 속도의 경쟁에 휘말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쓴이는 속도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고 하여 몰랑 바르트의 책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의 추구는 우리 욕망의 추구이며 인간의 속도는 제한적이라서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인간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의 풍경이라는 부제목으로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디젤 기관차를 타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의 차이를 이 경춘선을 타고 가는 풍경을 보면서 서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도가 발달하면서 기술과 경제의 발달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도 재편성되었다는 말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철도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큰 분열이 놓여있다는 점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철도의 한쪽 끝은 끝없는 첨단의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 끝은 제대로 기억도 되지 않는 과거에 닿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춘선은 근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한반도 수송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부산을 통한 해상 운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트워크를 이루는 경부선과 달리 산으로 막혀 있어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차의 특성은 풍경의 특성을 어느 정도 결정짓는데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만이 아니라 이러한 풍경을 만든 기계와도 얽혀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풍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KTX의 속도미와 죽음감이라는 부제목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KTX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TX의 속도는 266.7km로 엄청 빠릅니다. 하지만 KTX는 항상 육상에서 달리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의 요인에 잘 차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TX를 자동차와 비교해보자면 자동차는 과속을 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 단속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KTX의 속도관리 시스템은 고도로 발달한 정교한 제어 시스템일 뿐 아니라 여러 겹의 백업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해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계 중 특히 이동수단에서 속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고속에서의 사고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기계의 정교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보이지 않는 모습과 보이는 모습을 설명하고 둘을 비교하면서 부산항 주변의 기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한 무슨 기계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컸었던 항구인 부산항을 구성하고 또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였다. 또한 표상이란 관념을 이용하여 우리들이 인지하는 범위의 표상들과 기업들의 의도와
차이와 기업들의 마케팅으로 변하는 우리의 인지 범위를 말하면서 우리가 물건들을 사면서 간과하는 점을 설명하였다. 부산항에 보이는 모습을 과거 보이지 않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곳을 현재처럼 설명하면서 기계와 인간이 관계가 하나로 이어진 관계가 아닌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인 것과 많이 이어져 있고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줘. 네덜란드에 있는 KLM 아카이브를 방문하면서 글쓴이가 느낀 여러 항공기의 의문점과 항공기가 나타낸 표상과 의미들을 앞에서 서술했듯이 자신의 서술한 것들을 다른 사건과 연관지으면서 앞에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있다. 사진은 과학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을 추론할 때 증거가 사진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사진기로 찍는 순간 이미 왜곡이 일어났으며 아주 비싼 렌즈를 장착하여도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사진의 후처리 작업으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거로 사진이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진기는 기계로서 인간의 과한 민감성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폭파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후 강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또 다른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내용이 어려워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기계와 우리 삶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인간의 삶에 여러 영향을 주는 기계에 대해 흥미를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학과에 더욱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철도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기계화와 산업화로 인해 우리의 교통수단들이 발전하면서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도 함께 발전하여 우리의 삶의 풍경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계가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한 기술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책 제목이 기계 비평이어서 기계들의 관계를 한 비평이 여러 사건들과의 나열인 줄 알았으나 책의 내용은 기계를 여러 시각으로 보고 그에 따른 관념들을 일반적인 기계의 사용자와 엮어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기계가 단순히 공학과 여러 과학만 연결되는 것이 아닌 다른 구성 요소와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